네,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3부는 더 뉴스 시간입니다. 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분. 원래 우리가 2부 시간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왜 3부예요? 특별히 전해주실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걸려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예. 김영수의 더 인터뷰, 김영수의 더 인터뷰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로 이어갈게요.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병란도 정신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썼던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병란도 있잖아요. 옛날 고려시대 때 있었던 무역항인데 뭐 지금으로 치면 인천항 같은 곳인데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외교 갈등이 좀 있어도 이 병란도에서만큼은 사람과 물자가 계속 오고 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꺼낸 건 지금 상황을 좀 비유한 건데 예. 그동안 한중 관계가 좀 껄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래도 교류는 계속하자. 정치는 좀 싸울 수 있지만 밥줄까지 끊으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로 읽히고요. 그렇네요. 예.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중국도 여기에 공감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 예. 여러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가장 궁금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한한령 문제였는데요. 네. 어떻게 잘 다뤄줬습니까? 이제 K-팝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전해졌었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물꼬는 좀 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K-팝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도 못하고 또 드라마나 광고도 거의 안 보였었잖아요. 이게 2017년부터 좀 이어졌던 한한령 때문인데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콘서트나 문화교류 다시 좀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예. 중국 측도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보자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K-팝 가수들이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요즘 중국이 서해 바다에 양식장 짓는다 이러면서 구조물을 막 설치해 왔었잖아요. 과거에 해양 영토 확장할 때 꼭 이런 방식을 중국이 써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예. 양쪽 다 서해를 함께 잘 쓰는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이런 데 뜻을 같이 했고요.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서해에 지금 뚜렷한 경계선이 따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 차관급 회담을 열어서 어디까지가 누구 땅인지 정하자 이런 얘기도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네, 가장 아쉬운 점은 한반도 비핵화 얘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요. 양측 다 사실 원론적인 말만 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해법이나 대안 같은 건 제시가 안 됐고요. 이 점은 다음 회담의 숙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 또 하나 좀 짚어볼 만한 대목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회담 중에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표현이요. 예. 네, 사실 겉으로는 별말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상당히 미묘한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미 메시지 표현할 때 꼭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대만에서 전쟁 나면 우리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걸 두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신경전이 아주 거센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와중에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한테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식의 간접적인 경고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호수대 정가림 교수, 서강대 정유신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는 김도읍 왜 사퇴했나?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정격 사퇴를 했어요. 8월에 취임했으니까 뭐 넉 달 정도 한 거예요? 네, 임기가 8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스스로 물러난 건데 이번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중간에 사퇴한 건 김 의원이 처음이고요. 예. 원래 이분이 개파색도 옅고 좀 온건한 편이라 당시에도 통합 인선이다 이런 평가가 그랬죠. 좀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스스로 내려온 거라 이거 단순한 사의 표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요. 왜 갑자기 사퇴를 한 걸까?
어떤 네.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어제 열심히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래요? 예. 네, 겉으로는 새 지도부 잘 되길 바란다 이러면서 물러난 건데 예.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두고 장동혁 지도부와 계속 부딪혀 왔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사퇴까지 이어졌는데 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세 장면을 좀 취재를 그래요. 해봤습니다. 자, 그 세 장면 하나씩 짚어주세요. 네, 첫 번째 장면은 작년 12월 3일 바로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당신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김도읍 의원이 비공개 석상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이거 좀 심상치 않다. 민심에서 보내는 경고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장 대표가 갤럽 조사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딱 잘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당히 장 대표와 각을 세웠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장면은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좀 해드린 적이 예. 있는데 이 천막 당사에서 음. 양양자 최고위원이랑 김민수 최고위원이 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양양자 최고위원의 요즘에 최고 여론조사 지표 참 많이 아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조사 믿을 거 못 된다. 왜 우리 당 대표를 당 안에서 흔드냐. 이렇게 쏘아붙였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도읍 의원이 비공개 자리에서 민수 최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지도부 안에서도 기류가 좀 갈리기 시작했던 거고요. 예. 또 마지막 세 장면이 있는데 음. 바로 사퇴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12월 30일에 장 대표랑 지도부가 전북에 내려가서 새만금 행사를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김도읍 의원은 지도부인데도 혼자 국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1년 사태에 맞춰서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예. 우리 당이 낸 대통령 재임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 내에서는 이날 마음의 결심은 끝난 상태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취재가 됐어요? 김도읍 의원이 이렇게 물러날 것을 당 안에서 혹시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요? 네, 최고위원들 대부분은 전혀 몰랐던 몰랐었군요. 눈치고요. 예. 하든 지도부 인사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음.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이 당황했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예. 심지어는 그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퇴 하루 전날에야 알았다고 하는데요. 김도읍 의원은 사퇴 직전에 당내 지도부 한 인사한테 내가 실책을 했다. 실기한 것 같다. 아.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좀 더 일찍 했어야 하는데 때를 놓쳤다. 이런 식의 말을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김도읍 의원이 사선 의원이잖아요. 네. 예. 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뭔가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게들 예상합니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결국 차찬 속의 태풍으로 끝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 분위기군요. 예. 네, 장 대표가 이번 주 8일에 쇄신안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당 안에서도 또 원로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주문이 있는데 계엄에 대한 사과해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제대로 그어라. 이건 배신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벌써부터 당 안팎에선 기대를 접는 분위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요. 이번 쇄신안 깜짝 놀랄 만한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가족 관련 그 게시판 이야기요. 네. 지금 뭐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점점 좀 보수 통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도 한동훈 안 된다. 이준석보다 더 싫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예. 지도부 몇몇 인사들이 한동훈 전 대표 좀 만나봐라. 이렇게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 예. 절대 안 만난다. 이런 식의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여기서 한 전 대표의 그 말씀하신 당원 게시판 그 논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룰 윤리위원을 새로 선임을 했고요. 예. 이 가운데 한 명이 윤리위원장으로 뽑히게 되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 윤리위 결정 모두 비공개잖아요. 네. 예, 근데 윤리위원들이 누구인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김건희 씨 동문이라거나 예. JMS 정명석 씨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알려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친한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한 전 대표도 조작 감사로 날 제거하려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법정에 선 베네수엘라 대통령입니다. 네, 뉴욕 연방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오쯤에 뉴욕 연방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정식 재판 전에 먼저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절차를 인정할 수 거쳤는데 없다라고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받고 있는 혐의가 마약, 밀매 그리고 자금 세탁 같은 중범죄예요. 네.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최대 종신형까지도 가능한 거라서 재판 내내 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다, 납치당한 거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자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잡혀간 바로 다음 날 네, 부통령이 일대 권한 대행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협력을 갑자기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노선이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바뀐 건데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제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는 제국 식민지 아니다 그랬죠.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음. 갑자기 국제법 안에서 미국과 같이 협력하자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네. 갑자기. 이런 발표 나온 시점도 좀 묘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일 안 하면 큰 대가 치를 거다 이렇게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좀 바꿨거든요. 아, 성명도 아예 영어로 작성해 미국을 대놓고 겨냥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는데 겉으로 보면 트럼프 압박에 좀 입장을 갑자기 바꾼 그렇게 보여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음. 사실은 이미 이 부통령이 미국에 협력할 뜻을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초반은 혼란 속에서 좀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속으로는 사실 협력할 준비가 돼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좀 이런 주장 자체도 미국 쪽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갈 거라는 계산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좀 분명한 거는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사가 태세 전환을 하면서 예. 전체 판도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이 일단 로드리게스 대행 체제에 시간을 줬다는 중인데 네. 왜 미국이 로드리게스를 선택한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부통령한테 시간을 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음. 마두로 대통령 때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건데요. 예. 미국이 이 부통령을 선택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를 좀 전해드리면 예. 이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의 핵심 자산인 석유 산업을 오래 관리해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트럼프가 낙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데 이어서 서구의 다른 나라들까지 겨냥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좀 바둑판 위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듯이 한 수 한 수씩 좀 던지는 모습인데요. 네. 이 콜롬비아에 대해서는 아주 병든 나라다. 코카인을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또 비난을 콜롬비아를 했고요. 겨냥한 거예요? 네, 콜롬비아에 대해서 작전할 거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냥 던진 말이라기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고요. 그러니까요. 멕시코에 대해서도 마약이 쏟아지고 있다, 뭔가 해야 한다 이러면서 강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주로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네요. 네. 이게 즉흥적 발언이라기보다는 계산된 발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미국 예고에서 예전에 썼던 말인데 멀로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 유럽 일에는 관여 안 하되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건데요. 네. 이걸 트럼프식으로 맞바꾼 게 바로 돌로주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DON을 따서 쓴 말인데요. 네.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는 그건 나토가 알아서 하고 나는 우리 앞마당인 아메리카 대륙부터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그런 외교 일선에서 한 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멀로주의를 합쳐서 돈로주의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더 눈여겨볼 뉴스는요. 네, 마지막 뉴스는 국민 배우 별이 되다입니다. 네, 안성기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 배우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네, 5살 때 아역으로 데뷔한 이후에요. 평생을 스크린과 함께한 배우였는데 출연한 작품만 170편 넘어가고요. 네. 작품을 위해서라면 주연이든 조연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170편 넘게 출연을 했는데 네. TV 드라마에서는 한 번도 출연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좀 신기하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고인이 생전에 직접 한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는 차근차근 한 인물을 만들어가는 자기 만족이 있어서 나랑 잘 맞는다. 아, 그런데 TV는 작업 시간이 짧다 보니까 외형적인 연기를 하기 쉽고 날마다 얼굴을 비추는 것도 좀 쑥스럽다. 그래서 일부러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랬군요. 했습니다. 예.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좀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병마와 싸웠던 거예요? 네, 19년부터 혈액암 투병을 아, 이어왔습니다. 예, 예. 네, 한때는 회복세도 좀 보였고 2020년엔 완치 판정도 받았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병은 다시 찾아왔고요.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이 재발됐고 또 지난달 30일에는 자택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렸는데 이게 기도로 넘어가면서 좀 아이고. 쓰러지게 됐고요. 예.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엿새 만에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성기 씨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정중히 네. 거절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예. 박 의원 말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인을 평소 각별히 아꼈다고 합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가치관 또 품격을 높이 평가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에 함께하자 이러면서 영입을 원했고요. 예.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 의원에게 자리를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안성기 씨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하지만 저는 배우로서 국민께 봉사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 생각이 짧았다. 안성기 아. 씨는 배우로 국민께 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안성기 씨가 갑자기 더 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뉴스 시사저널 정유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